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할 당시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한 달을 미뤄서 7월 말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투자금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합작법인 설립이 또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투자자와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합작법인 설립 협약식을 체결한 광주시.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 7월 안에 합작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7월 중에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해서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 간 배당금 비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주주 간 협약 과정에서 1, 2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과 현대차의 배당금 비율 축소를 요구한 겁니다. 산업은행의 이런 요구에 대해 현대차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약속한 투자기업들도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내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합작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합작법인 설립은 현대차와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7월로 연기됐고 이번엔 투자와 배당 비율 문제로 다시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사이에 구미와 울산 등 후발도시들의 추격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새로운 일자리 실험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이어 울산시도 울산형 일자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내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시기는 오는 9월, 놀고 있는 산업단지를 싼값에 제공하기로 하고 현대 모비스를 끌어들였습니다. 자동차에 아주 가까운 이런 좋은 조건의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적극 알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합작법인 설립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구미와 울산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추진 속도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나 투자 분야도 광주와 비교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현대차의 투자 규모가 437억 원인 반면 구미에는 LG화학이 5천억 원, 울산에는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도 구미는 전기차 배터리, 울산은 전기차 부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보다 미래형 산업으로 꼽힙니다. 광주시는 구미나 울산과는 일자리의 형태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지만 물건은 광주가 터놓고 성과는 다른 도시들이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불법으로 증축한 클럽 구조물은 붕괴되기 전부터 몇 차례 전조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사고 말고도 3년 전에도 사고가 났던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위험에 눈을 감아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 클럽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복층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증축된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2016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층 구조물의 유리바닥이 깨져 20대 여성 한 명이 다친 겁니다. 이 여성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발목 피부가 찢겨 5바늘을 꿰맸습니다. 어떤 분이 일으켜 주셨는데 일어나서 이제 뒤를 보니까 1층이랑 2층이랑 이어진 그 공간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그 사이에 다리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락할 뻔한 거죠. 피해 여성은 업주로부터 치료비만 받고 합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에 추가로 복층을 불법 증축했고 이후 더 큰 두 차례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고 클럽의 업체 대표를 이곳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대표 A씨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증축을 계속한 경위를 묻자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B씨와 이 클럽의 전 대표였던 C씨를 추가로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과 구청 관계자 7명을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시야 자치구가 특별점검을 시작한 첫날부터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별대책단은 어제 유흥업소와 클럽 유사업소 35곳을 점검한 결과 19개 업소에서 불법 증축 2건과 불법 용도 변경 8건 등 모두 3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견디기 힘든 이 무더위 속에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가운데 30m가 넘는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라도 안 내려갈 거예요. 회사에서 처리해줘야만이 내려가지. 사흘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이 노동자를 포함해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이 건설업체의 다른 2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석 달치 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이들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이 업체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법원에선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지만 업주까지 구속돼 버리자 하소연할 곳마저 없어져 크레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음식과 물 등은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 연결된 이 바구니와 줄을 이용해 공급받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타워 크레인 곳곳에 안전매트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원청업체인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모두 줬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타워 크레인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돼 있었던 상태였고 그 판결문도 그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으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던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임금 체불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더위와의 사투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총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82.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0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협상안에 대해 사측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광주 전남에서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의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광주에서는 전기 전자기기 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4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도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모두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역 언론은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전략 SOC인 무안공항. 서울 수도권 언론사에게는 철만 되면 예산 낭비와 정치적 산물로 도마 위에 올려집니다. 과거 KTX 노선 문제, 소금과 낙지 등 전남의 수산물 안전성 문제,
최근에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등도 마찬가지. 속 사정에 밝지 않은 서울 수도권 언론과 지역 언론의 시각 차이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러나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바꾸지 못하거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바로 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견제 장치는 약해지는 겁니다. 커져가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언론도 함께 성장해야 올바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성과 다양성 확보,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방송 지원법이 시행된 지 5년째. 경남과 부산 등에 이어 전라남도도 지역 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지역민과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본 논리에 밀리기 쉬운 의제들을 보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이 2014년 말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게 실제 지자체 수준에서 잘 집행이 되고 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한데 아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그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역 신문사, 통신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헝가리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수사부는 지난 28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붙잡힌 헝가리 수영 선수 23살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선수인 A씨는 보관금을 사전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국 정지가 해제돼 곧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건설 현장과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수지 500여 톤을 전남의 한 지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찬석 광주지방검찰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 출신의 신임 문 지검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광주 고검장 자리는 대전과 대구 고검장 등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전 기관 종사자의 97%가 SRF를 반대하고 94%는 기관장들이 SRF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